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온라인 수업에서 오랜만에 만나네요. 2학기 국어 수업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2학기 수업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할 것은 일단원 세상을 읽다, 지역사회 이해하기 중에서 지역 작가의 작품을 읽는 시간인데요. 이육사 시인의 작품을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먼저 시인의 생애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학기에 윤동주 시인을 공부할 때 했었죠. 문학작품을 재밌게 읽으려면 자기 경험과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작가가 어떤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통과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육사 시인의 생애를 탐구할 건데요. 학습지는 11쪽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학습지 11쪽에 나오는 내용을 각자 조사한 뒤에 이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이 영상을 잠깐 일시 정지하고 인터넷에서 자료 조사를 먼저 해주세요. 다 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학습지 1번, 대구와 인연이 있는 작가는 누가 있을까요? 네, 쓴 친구들이 있네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쓴 이상화 시인이 있고요. 또 소설가 현진건 선생은 운수 좋은 날의 작가죠. 서울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대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장희 시인도 대구 출신이고요. 이육사 시인은 안동에서 태어났지만 대구로 이사와서 젊은 날을 대구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대구와 인연이 깊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학습지 2번, 이분들을 대구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분들과 관련된 장소를 알면 여러분의 공부가 한층 깊어지겠죠? 먼저 대구문학관에 위에 작가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당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이상화 시인의 고택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국채보상운동의 서상돈 선생 고택과 붙어 있죠. 여기도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그 망우당 공원에 조양회관이라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건물인데 이육사 시인이 여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회가 되면 가보시고요. 그리고 대구 근대역사관도 관련되는데요. 이건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육사 작은문학관이 도심에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구 도심에 가면 관련된 장소를 가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육사 시인이 대구에서 살았던 그 생가가 그 반월당 근처 남산동에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몇 년 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게 허물어진다는 소식을 선생님이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지금은 꽤 잘 사는 편인데 제발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이육사 시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구글 설문지로 받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제강점기에 한거한 시인이다. 맞죠? 독립운동가다. 맞습니다. 안동 출신이다. 1904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돌아가셨다. 시 청포도를 읽어본 적이 있다. 시인의 대표작은 청포도, 절정, 광야, 교목, 꽃이 있다. 원래 이름은 이월록인데 이 이육사는 죄수번호 264에서 나왔다. 맞습니다. 예능에서 보았다, 잘 모른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이육사 선생의 생애를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이 구성해 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육사 시인은 한마디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민족 시인이란 호칭을 붙이진 않죠. 민족 시인이란 시인에게 붙이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육사 시인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고요. 그것도 의열단원이었습니다. 의열단은 일제강점기에 가장 치열한 무장투쟁을 벌인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육사 시인도 각종 무기 반입을 비롯해서 폭파 이런 비밀 임무에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살까지 사는 동안 17번이나 감옥에 투옥됩니다. 17번이면 감옥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시인은 대구에서 청년기를 보내고 일본 도쿄에 유학을 간 적이 있었고요. 서울, 만주, 베이징, 텐징, 난징, 상하이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독립투쟁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럼 이분의 생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육사 시인의 발자취를 시인이 거쳐간 주요 도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1904년에 안동에서 태어났고요. 고향 마을은 원촌마을이고 퇴계 이황의 14대 손이었습니다. 본명은 이월록, 6형제 중 둘째로 태어나셨죠. 이건 시인의 고향 마을의 옛 집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원촌마을이 안동댐이 건설될 때 물에 잠겨서 지금은 옛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인의 6형제들인데요. 이분들 모두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네, 대단하죠? 시인은 대구로 이사를 와서 청년기를 보냅니다. 네, 그 사이에 도쿄 및 베이징에도 유학을 다녀오고요. 대구 조양회관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또 기자로도 활약을 하셨고 그리고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에도 가입을 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인데요. 원래 이 폭파 사건의 범인은 장진홍 의사로 따로 있는데 이육사 시인과 형제들이 워낙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이 의심을 해서 이 형제들을 모두 잡아가둡니다. 그래서 이때 이육사 시인의 죄수번호 64번 또는 264번이 이후에 필명이 됩니다. 네, 이건 망우당 공원에 있는 조양회관의 모습이고요. 지금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시내에 있는 대구 근대역사관인데요.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은행 대구지점으로 사용됐던 건물입니다. 여기에 폭탄이 터지면서 이제 이육사 시인과 형제들이 모두 검거되죠. 이육사 시인은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를 거쳐 중국 난징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선생에게 큰 영향을 준 같은 의열단원인 윤세조 선생과 함께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졸업하거든요. 그리고 각종 비밀 임무를 위해서 상하이 서울 등지를 오가게 되죠. 네, 이건 그때 활약했던 생도들의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선생은 마지막으로 베이징에서 돌아가십니다. 국내에 무기를 반입하려고 베이징에 갔다가 서울에서 붙잡혀서 다시 베이징 감옥으로 옮겨져서 여기에서 옥사하십니다. 선생이 돌아가신 장소는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존을 해서 좀 이렇게 유적지로 가꾸면 좋겠습니다. 네, 북경 베이징에 있습니다. 그럼 학습지 3번에서 시인의 독립투쟁 경로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이 태어난 곳은 먼저 안동이고요. 그리고 청년기를 보낸 곳은 대구입니다. 네, 도쿄, 베이징에 유학을 갔다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주를 거쳐서 난징에서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나오고요. 그리고 상하이 등지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서울도 오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신 곳은 베이징, 북경 감옥입니다. 이육사 선생의 이름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죄수번호 264번뿐 아니라 고기를 먹고 설사한다는 뜻의 육사라는 한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설사한다는 건 식민지 세상이 진짜 정말 혐오스럽고 싫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죽인다는 뜻의 육사라는 한자를 쓰기도 했는데요. 이 식민 통치 역사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도 이육사 선생의 삶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지 4번 퀴즈를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자료 조사를 하고 이 퀴즈에 참여해 주세요. 1번, 시인의 출생지는? 네, 이제 쉽죠? 안동입니다. 시인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대답할 수 있죠, 여러분? 네? 네, 죄수번호 264입니다. 3번, 시인이 대구 형무소에 갇힐 때 연루된 사건은? 네, 장진홍 의사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입니다. 4번, 시인이 대구에서 주로 활동한 장소는? 네, 조양회관이죠. 5번, 시인은 일생 동안 감옥에 몇 번 갔는가? 17번입니다. 6번, 시인이 독립운동을 할 때 가입한 유명한 단체는? 네, 의열단이죠. 7번, 그 단체를 만든 사람은? 네, 유명한 분이죠. 약산 김원봉 선생입니다. 8번, 시인이 난징에서 일기생으로 졸업한 군사학교는? 네,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입니다. 9번, 그 학교를 같이 나왔고 시인에게 많은 영향을 준 독립운동가는? 네, 의열단의 윤세주 선생이죠. 네, 이분도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시인이 자주 방문했으며 생을 마감한 도시는? 네, 북경 감옥에서 돌아가시죠. 네, 베이징입니다. 마지막, 시인의 시 광야에 나오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의 모델이 된 사람은? 네, 여러분은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이름을 알아두면
나중에 독립운동사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허형식 장군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또 기회가 될 때 설명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학습지 5번 한 문장 소감을 작성해 주세요. 이건 올여름에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육사 문학관을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적은 건데요. 네, 관련 자료는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1939년에 쓴 이육사 시인의 시 청포도를 이선영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